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도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죠? 어디 계세요? 저 앞으로 좀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님들 오셨는데 앞에 오십시오.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도민들께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북 국회의원 여러분들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야, 전북 타운홀 미팅이 조금 늦었는데, 그랬더니 야 전북은 뭐 안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왔다 가면 뭐 하겠어요. 현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찰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관계부처하고 또 관련 기업 회장님들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준비하고 해서 결국 오늘은 꽤 큰 성과를 하나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의 제일 뭐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 어찌 보면 골칫거리이기도 한 게 새만금 문제 아니겠어요? 저게 제가 시장 나올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뭘 어떻게 하겠다 약속은 했는데 그 후에도 지지부진해서 참 화나게 하는 아이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새만금 문제를 보면 참 저기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계속 돈은 막 그건 뭐 몇 조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투자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확신도 안 서고 앞으로 남아있는 나머지를 계속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메워야 되냐 뭐 그런 생각부터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기존에 개발된 부분까지 그렇다고 뭐 확고하게 잘 활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는 또 그런 여러분 그런 느낌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일을 보러 다니면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전주를 갔다가 광주를 가면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광주 갔다가 전주로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나 최근에는 꾀를 내가지고 텀을 두고 2-3일 정도 텀을 두고 왔다가 갔다가 다시 가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생색내기로 그냥 들렀구나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런 거였죠. 이게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 이번에 광역 통합에도 전북은 뭐 당연히 통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뭐 많이 정서가 달라졌구나, 또 여러 가지로 과거와는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이상 뭐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는 바는 이제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이 이제 많이 차별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데 그 지방 중에서도 또 영남, 호남을 갈라서 또 지역적으로 또 차별을 받았다. 호남이라는 이유로.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아니었죠.
거의 집중 투자했던 사실이니까. 그런데 호남도 또 같은 호남이냐? 호남 안에서 우리는 또 소외되고 있다. 이 생각을 또 해서 소위 삼중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전북도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틀린 말은 또 아니고, 여긴 또 광역시도 사실은 없고, 또 오늘 여기는 우리 다니다 보면 우리 농식품부 장관은 잘 안 오시는데 오늘 농식품부 장관이 오셨어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전북의 산업 기반이 대체 뭐냐. 그래서 농업 분야도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 집중 투자한다 해서 어쨌든 전북이 노력했고 그게 성과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 이제 주마 가편한다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장관께서 나름의 계획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여하간 전북은 이런 소외감, 배제감 같은 게 현실적으로 있고, 실제도 보면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니어서 제가 전북을 바라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걸 워낙 싫어해서 말하면 뭐예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인 뭔가 그런 대화책이 뭐냐라는 걸 고민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해서 오늘은 그래서 증거를 하나 가지고 나름 오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그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수소 생산 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더라?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그리고 전북도 또 대한민국 관련 기업 또 새만금청 이렇게 협약서를 쓰고 오는 길입니다.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될 일 중에 정말 그 중에도 핵심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뭐 경북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수도권으로 저도 모르게 밀려가 가지고 살았지만, 어쨌든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발전에 도움은커녕 이르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자칫하면 나라 망할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같은 지역에 분산하고 또 지역도 자체적인 먹고 살 길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뭐 과거에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균형 발전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수도권만 잘 살고 그러면 되겠냐, 지방에도 조금 신경 써주자, 배려해주자, 이런 시혜적 사고였다고 하면, 저는 그와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가면 그냥 망한다. 균형 발전을 해서 지역이 수도권, 뭐 영남, 호남, 충청 뭐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생존 전략이다.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은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내서 어쨌든 전북도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좀 나아졌네라고 느껴질 수 있게, 어디 신문 제목에서 보는 뭐 0.03%가 올랐니 내렸니 이거 말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름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저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그건 제 마음대로 만든 인연이죠. 저는 통합혁명이 가지는 각별한 의미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세상, 이런 표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 사실 대동세상이죠. 대동세상이고,
동학혁명의 그야말로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또 전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이제 국가 구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이런 건데 원래 막 온 동네에다 막 써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싫어해서 못 써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매우 중요한 국가 슬로건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잘 안 되긴 하니까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점 함께 사는 대한민국. 사실 동학 사상에서 온 대동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전북에서도 한번 함께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북을 저희도 이 지금 정부에서 이 전북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장관님들께서 잘 준비하고 발표해 주시기도 할 텐데 뭐 이때까지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하던 소리인데 그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새 이거 대통령이 오면 말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써가지고 막 세 페이지 이게 세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써가지고 와서 읽으시는데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잘 정리된 거 서류로 내시면 되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가진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만금 얘기는 이따가도 한번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선 이거 한번 사실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이따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만금을 30몇 년째 하고 있죠? 앞으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다 하려면 자신 있어요? 몇 년? 모르겠죠? 부지하 세월이라고 진짜 그러죠. 알 수 없죠. 그런 정도로 그 의지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원래 계획대로 그걸 다 메워가지고 땅 만든 다음에 옛날에 그거 농사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 메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수상강 원래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지금 태양광 패널 깔고 있죠. 근데 또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돼요. 수상 태양광도 있어요. 뭐 지주대 세워가지고 쫙 수상을 만들면 돼. 거기다 말로 또 굳이 땅을 만듭니까? 물 위에 하면 안 돼? 물 위에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까? 아니 전혀. 오히려 관리가 더 깔끔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가슴 졸이다가 결국 안 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모두의 손해 아니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 돈 딴 데 쓰면 좋겠어요. 차라리 현금에 그중에 한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차라리 전주나 아니면 전북에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다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게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차라리 거기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더 유효하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전북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앞으로 30년 또 끌어안고 소위 누구 말대로 끌탕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할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현실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분들 잘 발표하는 거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배경 부총리님 준비 잘 되셨어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어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니, 이 발표 실력이. 네.
고맙습니다.